지금부터는 국내 정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양형기준 최대치인 3년형을 구형하자 이재명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SNS에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라 라면서 녹음 파일을 공유를 했는데요. 자, 최 기자, 이게 그러니까 위증교사의 그 전화통화 내용 30분짜리 그겁니까? 네, 그 김진성 씨, 그러니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진성 씨와 본인의 이제 통화 내용 녹취 파일 전체를 30분짜리 한번 들어보시라라고 하면서 본인의 SNS에 게재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본인이 직접 올린 건 아니고 그 민주당 의원이 한 몇 달여 전에 올렸던 본인의 SNS에 올렸던 그 녹취물을 그대로 공유하는 형식으로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1심 구형이 난 직후에 올린 그 게시물이었고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전체 녹취물을 들어보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또 이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요약 상황들을 이제 게시물로 또 게재를 했습니다. 네. 요약 내용을 했는데 뭐 대개적으로는 그 녹취 파일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었지만 일부분은 누락된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이 일부 이제 평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김진성 씨가 지난 법정 2월 법정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부탁을 받아서 위증 증언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위증을 증언하게 됐다라는 식의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뭐 이재명 대표가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말한 부분. 물론 이 부분은 녹취 파일은 들어 있습니다만 본인이 다시 축약한 그 게시물에는 누락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불리한 부분은 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분은 살짝의 이제 변주를 준 여지도 포함이 돼 있었다. 완전히 날 것을 그대로 공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 국장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공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그러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11월 예정된 2개의 1심 선고에서 뭐 무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11월 위기는 현실이 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때 뭐 어떤 선고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지금 이런저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유죄는 뭐 거의 그 대세인 것 같고 네. 유죄 중에서도 뭐 이제 의원직 상실이나 이게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네. 아니면 이제 2027년 대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도의 그 선고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그런 상황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걸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여론전의 목적은 역시 법원 11월 선고를 앞둔 1심 그 판사 2명에 대한 압박의 가능성 네.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꼭 그 다음에는 또 11월에 만약에 그 본인한테 대단히 불리한 선고가 나온다 할지라도 네.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 동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공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두 가지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맞은편에 앉은 4명의 검사들을 응시를 하면서 질책을 하듯이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내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상습적인 거짓말을 한다고 공식 의견서에 썼지 않습니까? 뭐 검사들이 나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증거를 숨기는 게 다반사, 그리고 사고, 왜곡, 조작까지 한다는 뭐 이런 말까지 또 했다고 그래요. 자, 최진욱 대변인께요. 이제 이 이재명 대표는 자신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에 의해서 아주 뿌리 깊은 불신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정치적인 공세를 걷어내고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기소를 당한 건이 이 건 한 건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동안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기소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최후 진술에서는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죠.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그러니까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네. 표지가리에서 짜집기 하고 표지가리라는 것이 사실 기존에 만들었던 것에서 겉장만 바꾸는 걸 우리가 표지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짜집기 해 놓은 거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그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8명이 찍은 사진을 3명으로 줄이고 뭐 잘라서 제출했다. 이거는 아마 지난번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목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것은 가급적이면 검찰은 감추려고 노력을 했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 특히 검찰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짜집기의 형태로 그걸 만들어서 재판부에 공개하는 이런 형식을 했다. 이런 것이 이번 건만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 뭐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말씀 중에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검찰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그 일반론은 저희가 이제 수차례 듣고 있는데, 그 일반론을 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잘라냈다, 왜곡했다. 그 사례를 가령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잘라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그 김모 씨, 네. 그 지금 위증 김진성 씨. 네네. 네. 그 실명을 얘기해도 됩니까? 네. 예. 김진성 씨가 얘기에 통화했을 때 네.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네. 라고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얘기해주면 되지라고 얘기했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12번 얘기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렇죠. 그걸 네. 또 무려 12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실제 본인은 법률가로서 이 용어라든지 또 조사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그 판단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해서 얘기했다라는 네.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 고소 취소 약속이라는 것과 네. 고소 취소 협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하기 직전에 이제 얘기할 때도 이 부분을 혼합해서 그 정확하지 않은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그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